서울대생이 들어갔다고. 서울대게? 전시? 서울대생이라고? 그런 걸 얘기해야지. 말에 책임을 지려고 더 열심히 하겠지. 서울대생 무슨 과? 의대? 의대? 서울 의대? 그 정도? 좀 뭐 할 수 있을까? 한번 뭐 병원 한번 가볼게요. 내가 제발 좀 칭찬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빠 20살 20년 뒤면 20년 아니다 10년 뒤면 이제 학생이니까 20년 뒤면 이제 기숙하고 있겠네요. 그때 되면 이제 병원 내가 들락들락 거릴 나이니까 50살 때부터 들락들락 하겠죠? 선생님 지금 32살이니까 50대에는 병원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자 34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거에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거 두 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할 거니까. 자 알칼리 금속은요 1쪽이었어요. 할로젠 원소는 17쪽이었고 기억나죠? 알칼리 금속, 나트륨, 칼륨, 루비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모두 은백색 강택이 띄고 있고요. 산소랑 되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되게 반응성이 되게 빨라. 칼로 되게 쉽게 잘 잘릴 정도로 무른 금속이에요. 무른 금속이야. 커터칼로 이렇게 하면 잘 잘리겠지. 그리고 자르자마자 바로 산소랑 찰싹 결합해서 강택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공기 중에 막 방출하면 안 되고요. 방치시키면 안 되고 갈색병이나 또는 석유나 피라핀 이런 것을 보관을 합니다. 공기 중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물과 반응도 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볼게요.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이고 은백색 강택을 띄고 있다. 강택 띄고 있다. 자, 얘는 밀도가 작고 가벼우니까 뜨겠네요. 상대적으로 칼로 쉽게 잘 잘릴 정도로 무르다. 자, 반응성이 매우 커서요. 산소 물과 잘 반응한다. 산소 물 동그라미가 중요해요. 사실. 산소 물. 그래서 산소랑 물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산소랑 물을 피해야겠지. 밑에 여기는 안 적혀져 있지만 알칼리 금속 보관 오른쪽에 보입니까? 네.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 보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유선까지 해줘야겠다. 주기율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외웠으니까 수소, 헬륨, 리튬, 벨륨, 음수, 산소, 질소, 산소, 클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수소, 인, 당, 원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요. 아까 전에 중간에 있던 중금속이 있었잖아요. 맞죠? 이 중금속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그래도 금속이라고 하고요. 중금속을 포함시켜서 오른쪽은 그래도 비금속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요. 산소랑 반응했을 때 금속 산화물이라고 해요. 비금속이 산소랑 반응한 상태. 반응하면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하겠지.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대표적인 게 철의 재련이야. 나는 저 땅에 가가지고 철광석했어. 불순물이 섞여있는 철에다가 불순물 섞여있는 거 철광석. 보통 자성을 띠고 있거든. 자석의 성질. 그 철을 넣어가지고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주면요 순수한 철로 얻을 거예요.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철의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넣어주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기 당연히 철광석도 넣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넣죠? 포크스, 탄소죠. 그리고 석회석, 탄산칼슘 넣어주겠죠. 산화철, 탄소, 탄산칼슘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요 결국 순수한 철을 만들겠지. 맞지? 힌트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 총 대표적인 게 4줄 있어. 4개. 2개는 순수한 철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 2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결론만 얘기하면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넣어줄 거거든요. 근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이 석회석 식을 적어주면 석회석은 어떻게? 탄산칼슘이라고 했잖아. 이만을 넣어주면요. 일산화칼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로 날아가요.
그냥 석회성 넣어주니까 결국 불완전 연소? 일산화칼슘만 이 일산화칼슘이 누구랑 반응하냐면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요.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니까 슬래그가 만들어져요. 슬래기. 이거 어떻게 적어요? 그대로 그냥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으면 되겠지. 붙여가지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지금 이 과정에서 잘 봐. 얘는 칼슘이면 금속이죠.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비금속이 넣는다 했지. 얘는 뭐예요? 금속 산화물이야. 얘는 뭐예요? 비금속 산화물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 금속이 산소랑 반응하면요, 얘는 액성이 뭐가 되냐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염기성을 띈다고 하죠. 자, 보세요. 책에 보면요,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고 하죠. 됐습니까? 얘는요, 산성을 띄어요. 비금속 산화. 그래서 염기성과 산성이 반응하고 있는 얘는 무슨 반응이다? 중하 반응이에요. 철을 재련해서 산소와 뭐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하는 반응이라고만 설명을 들었지 실제로 중화 반응도 같이 있어요. 철을 재련해서 일부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액성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하나만 언급을 했어요.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금속 산화물과 비금속 산화물의 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일부러 그냥 설명한 거야. 나와 있어서. 반응성을 봤을 때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이때 뭐가 된다? 수액은 염기성이 띈다.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부러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요거는 예외적으로. 저거랑 저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염기성을 기억을 하라고요. 염기성이고요. 반응성을 보시면요. 원자번호가 클수록 반응이 크다. 왜냐면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했죠. 아래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맞죠? 당연히 원자번호가 클수록 당연히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울 거는 거의 없고요. 밑에 있는 할로젠 보겠습니다. 할로젠 원소는 17쪽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얘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원자 두 개로 붙어 있다는 거죠. 자, 플로린은 불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플로린 인마는 9번이잖아요. 9번이면요. 플러스 9고요. 전자 껍질 첫 번째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은 몇 개 있다? 7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상태에서 한 마리 더 내려볼까? 와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 더 데리고니까 서로 어떻게 공유결하면 되겠죠? 주고받는 거. 두 마리가 붙어다니는 결합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원자 분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죠. 얘는 단일 결합으로 결합하고 있고요. 얘는 두 개씩 주고받으니까 이중 결합으로 결합하고 있을 거예요. 얘는 삼중 결합으로 결합하고 있겠네요. 안정하기 위해서 이원자 분자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응성 밑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죠? 비금속이니까 반응성 비교할 때는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여기서는 금속, 수소, 동그라미. 금속과 수소와 반응을 잘한다. 요 설명 구체적인 다음에 할게요. 문제 푸는 데만 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띈다. 산성 동그라미. 위에는 염기성인데 여기는 물에서 산성입니다. 그리고 얘는 특유의 색깔들이 있어요. 이 색깔만 지금 외우고 정리합시다. 플로린은 옅은 노란색, 염소는 노란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이에요. 연노, 노, 적, 보. 밑으로 갈수록 보라색이네요. 옅은 노란색, 노란색. 옛날 색깔은 이 색깔이 아니었는데 좀 지금 약간 그래도 좀 유사하게 좋네요. 색깔 다 이름이 다 달랐거든 옛날에 쓸 때는. 옅은 노란색, 노란색, 젓갈색, 보라색. 오케이? 다 외웠어?
밑에 원자의 구조는요, 얘기 안 해도 했죠? 에너지 준위까지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자껍질 설명만 조금만 하고요. 끝낼게요. 자,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전자껍질 1번, 2번 이렇게 하는데 이 껍질을요. 내가 껍질마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높이 계단 1층이 있고 2층 있고요. 3층이 있고 4층이 있어요. 1번 껍질은 1층, 2번 껍질은 2층, 3번 껍질은 3층.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에너지 준위, 에너지 높이라고도 얘기해도 됩니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바깥 껍질로 갈수록 더 위에 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다른 껍질에서 또 다른 껍질로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는 전자 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요, 큰 에너지를 버리고 내려오니까 에너지 방출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요, 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얻어야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위에 껍질로 올라간다면, 바깥 껍질로 간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껍질마다 전자들이 있을 텐데 1번 껍질에 있는 전자들, 2번 껍질에 있는 전자들, 3번 껍질에 있는 전자들 볼게요. 1번 껍질에 있는 전자들, 2번 껍질에 있는 전자들, 3번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비교하면요, 당연히 바깥 껍질에 있을수록 더 높이 있다. 즉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다.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 에너지 높이가 더 높다.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것처럼 에너지,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전자 껍질에 대한 줄기율표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 배웠고요. 문제 푸는 건 뒤에 그냥 다 푸시면 됩니다, 오빠. 43페이지까지. 뭐 1등급 도전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맛보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나 테스트 칠 거 등등을 쌤이 더 줄 거야. 아주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학원은?